다양한 분야의 과학 이슈를 과학 기자의 시각으로 집중 분석하는 사이언스 취재 파일 시간입니다. 네, 스튜디오에 최소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오늘은 뇌졸중에 관한 소식 준비했습니다. 뇌졸중은 암과 심장질환과 함께 우리나라 3대 사망 원인으로 꼽히는 질환인데요. 네. 발병하면은 3분의 1은 사망하고 또 3분의 1은 평생 후유증을 안고 살아가야 할 정도로 이 더딘 회복과 깊은 후유증이 특징입니다. 예. 국내 연구진이 뇌졸중에서 심각한 후유증을 유발하는 현상을 세계 최초로 규명을 하고 또 이를 해결할 방법까지 찾았는데요. 이 연구 결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예. 네. 이 뇌졸중이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중풍이라고도 이제 알고 있는 예. 그런 병인데 이 몸이 마비되거나 말을 잘 못하게 되는 그런 증상들이 떠오릅니다.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는 이유가 뭔가요? 네, 뇌졸중은 먼저 뇌혈관이 막혀서 발생하는 이 뇌경색이랑 뇌혈관이 터져서 발생하는 뇌출혈로 나뉘는데요. 이 두 경우 모두 뇌혈관에 문제가 생겨서 주변 뇌세포의 피 공급이 중단되면서 세포가 손상되는 겁니다. 예. 뇌 이미지를 찍어보면은 손상된 부위가 하얗게 보이는데요. 뇌세포는 한번 손상이 되면은 회복되지가 않는데 때문에 이 손상된 뇌 부위에 따라서 언어 장애가 생길 수도 있고 또는 음식을 못 삼키거나 대소변을 못 가릴 수도 있고요. 예. 또 몸이 마비되거나 식물 인간이 되는 등 다양한 후유증이 남을 수 있습니다. 네. 실제 뇌졸중이 찾아왔던 환자의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팔이 옷을 입는데 잘 안 들어가더라고. 그리고 좀 어지럽고 구토가 나고 일어나지를 못하겠더라고. 처음 발병을 하면은 빨리 병원으로 이동을 해서 수술 등 이런 처치를 받아야지 이런 장애가 남을 확률이 줄어들게 됩니다. 예. 네. 뇌졸중의 골든타임이 최소 3시간, 많이 잡아야 6시간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이 뇌졸중이 발생한 부위 외에도 뇌에서 좀 멀리 떨어진 부위에서 뇌졸중이 발생한 경우에서 이 문제가 생겨서 후유증이 남는 경우도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뇌 안쪽에 백질부라는 곳이 있는데요. 여기에 뇌졸중이 생기면은 여기와 멀리 떨어진 운동을 담당하는 세포가 망가지면서 운동장애가 나타나기도 하는데요. 네. 기능해리라는 현상입니다. 예. 기능해리는 뇌졸중의 회복을 더 어렵게 하고 또 후유증을 더 심각하게 만드는 증상인데요. 전문가에게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기능해리는 뇌 안에서 그리고 뇌의 백질부에서 생기는 뇌졸중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이죠. 뇌졸중 발생 부위뿐만 아니라 다른 부위에 문제가 생기는 것을 기능해리라고 하는데 이 기능해리 때문에 뇌졸중의 회복이 더뎌지고 후유증도 깊어질 수 있습니다. 예, 이 기능 해리를 들어봤는데 이 네. 해리가 사전 의미로는 풀려서 떨어짐이란 의미더라고요. 네. 자, 그렇다면 이런 기능 해리가 운동을 담당하는 뇌세포에 만약에 발생하게 된다면 운동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먼저 이 뇌졸중 후에 이 운동을 담당하는 뇌 부위에 기능해리가 발생한 쥐의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 실험은 이 기능해리로 인한 운동마비를 측정하기 위해서 고안된 실험인데요. 네. 쥐가 이 5손가락을 이용해서 먹이를 잘 짚는지 보는 겁니다. 근데 보시면은 이 손을 뻗기는 하는데 손가락 5손가락을 섬세하게 움직이지를 못해서 예. 먹이를 향해서 계속 헛손질하는 모습이 이게 나타납니다. 잡지를 못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운동피질 부위 뇌세포들이 활동성이 낮아져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 쥐가 저기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먹이에 손은 뻗는데 잡지를 못하는 모습을 보니까 이게 뇌 기능 그중에서도 운동을 담당하는 부위에 기능 해리가 생겨서 그렇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예. 네, 이제까지는 이런 기능해리 기전이 전혀 어떤 원리로 나타나는지 밝혀지지가 않았었거든요. 예. 그래서 마땅한 치료 방법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국내 연구진이 이 기전을 정확히 밝히고 또 치료제까지 개발을 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기 전에 먼저 연구진이 개발한 치료제를 2주 이상 투여받고서 재활 운동을 거친 쥐를 보시겠습니다. 네, 아까와 똑같은 실험인데요. 예. 이 손가락을 오므리고 피는 동작이 자연스럽고 그러네요. 네, 또 먹이를 능숙하게 잘 짚는 모습입니다. 연구진은 이 쥐가 이 치료를 받은 다음에 운동 기능의 80%를 회복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예. 이 전에 보여주셨던 그 영상보다는 훨씬 더 손가락을 잘 이용하는 모습입니다. 예. 이 치료제의 효과가 상당한 것 같은데 이 치료제 도대체 어떤 원리인가요?
네, 연구진은 먼저 뇌졸중이 발생한 부위에서 멀리 떨어진 그러니까 운동을 담당하는 뇌 부위에 이 변성이 일어났다는 점을 확인을 먼저 했고요. 예. 여기서 기능 해리가 일어난 거죠. 그 변성 부위에서 별 모양의 세포가 활성화되는 것을 관찰했습니다. 예. 활성화된 별세포가 가바라는 신경 전달 물질을 과도하게 분비했는데요. 이 가바가 다른 신경세포의 가바 수용체에 결합을 해서 해당 세포의 활성화 대사를 억제해서 기능 해리를 일으킨다는 것을 연구진이 밝혀낸 겁니다. 예. 연구진의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죠. 기능 해리가 왜 생기는지를 제가 먼저 파악을 했고요. 그게 이제 반응성 변세포가 가바를 과생성하면서 과분비하면서 생긴다는 걸 밝혔고, 이제 그걸 밝혔으니까 그러면 그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이제 생긴 거고요. 그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이제 가바 생성을 관장하는 그 효소, 마오비라는 효소를 억제하는 억제제를 저희가 처리했을 때 기능 해리도 없어지고 그 마비가 이제 회복이 된 거죠. 네, 연구진은 치료제를 재활 운동과 병행했을 때 이만큼 치료 효과가 뛰어났다고 말을 했고요. 예. 또 연구진은 쥐에게 치료제를 2주 이상 투여했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이 사람으로 대입을 하면은 3개월 이상 이 치료제를 투입했을 때 개선되는 기간이라고 합니다. 네. 자, 그러니까 운동 능력을 떨어뜨리는 기능 해리를 막기 위해서는 과분비된 가바를 억제하는 게 답이었군요. 네. 자, 그러면 동물 실험 앞서 쥐 실험에서 보듯이 어느 정도 성공한 것 같은데 현재 임상이 어느 단계까지 왔나요? 네, 연구진은 일단은 국내 바이오 스타트업에다가 이 치료제를 기술 이전을 했고요. 예. 또 전임상 시험, 그러니까 동물 실험에서는 모두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또한 이 기능 해리가 뇌졸중뿐 아니라 편두통 등 다른 질병에서도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또 다양한 질병에 이 동물 실험에서는 효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네. 뇌졸중뿐 아니라 이 알츠하이머성 치매 등 이 4가지 적응증에서 모두 우수한 치료 효과를 보였다고 합니다. 연구팀은 내년 초에는 임상 1상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예. 우리가 그동안 뇌졸중을 앓으면 그 후유증을 피할 수 없는 것 이렇게 예.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이제 조심스럽게 생각을 했었는데 자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기능 해리를 자세히 밝힌 데다가 치료제 개발까지 해내고 있다 이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 자 임상 시험에서도 좋은 소식 있으면 또 전해주시고요. 최소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